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고구려 태조대왕. 그런데 일단은 태조대왕의 이야기는 우선 그 유명한 호동왕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인지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이 호동왕자의 사망 기록이 굉장히 괴이합니다. 호동왕자 아버지가 고구려 3대왕 대무신왕인데 호동왕자의 어머니가 대무신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호동 왕자가 고구려를 위해 큰일을 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낙랑공주 속여서 낙랑국을 정복하게 된 것. 엄청난 공을 세워서 두 번째 왕비의 아들이지만 고구려 내에 주목받는 스타 왕자가 되는데 이후에 이런 시련을 겪어요. 삼국사기 서기 32년자 기록. 11월 호동은 대무신왕의 둘째 왕비인 갈사왕 손녀의 소생이었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서 대무신왕이 매우 사랑했으므로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이후 첫 번째 왕비가 호동이 적통을 빼앗아 태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대무신왕에게 이렇게 참소하였다. 호동이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저를 음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아들 호동이 첫 번째 왕비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자 대무신왕 말하길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고 하여 미워하는 것이냐? 그러자 첫 번째 왕비는 대무신왕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후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이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바라건대 대왕께서 친히 엿보소서. 만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이 없다면 그땐 죄에 대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자 대무신왕이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호동에게 벌을 주려 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가 호동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호동,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오? 호동, 만일 내가 해명한다면 그것은 양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게 아니겠소. 그렇게 어머니의 죄를 드러내면 아버지인 왕께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그를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호동은 곧 검에 스스로 엎드려 자결하였다. 낙랑공주를 속여서 손쉽게 낙랑국 정벌을 하게 만든 1등 공신 고구려의 뉴스타 호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 라는 게 일단 기록이에요. 굉장히 괴이한 기록인데 호동이 죽은 11월 바로 다음 달인 12월 대무신왕은 왕자 해우를 태자로 삼았다. 이 해우가 호동을 죽게 만든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이죠. 삼국사기에 해우가 대무신왕 맏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호동은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쪽 첫째 왕비와 그 아들 해우 일파에게 져서 숙청을 당한 것이죠. 호동의 비참한 최후는 이쪽 파와 이쪽 파의 차기 정권 대결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렇게 기껏 호동이라는 고구려 뉴스타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해우가 태자가 되었는데 대무신왕이 이때 이후 12년 뒤인 서기 44년에 사망을 하는데 이 해우는 기껏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왕이 되질 못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태자까지 되었는데 호동을 이기고 다음 왕은 대무신왕 동생인 민중왕이 돼요. 삼국사기 민중왕의 이름은 해색주이며 대무신왕의 아우이다. 대무신왕이 돌아가셨을 때 태자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정무를 담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해색주를 추대하여 민중왕으로 세웠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이 해우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서기 32년 12월에 호동을 꺾고 태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대무신왕은 44년에 사망했다. 태자가 된 지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어려서 정무를 맡을 수 없었다. 글쎄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대권 라이벌이었던 호동 같은 경우는 낙랑공주한테 결혼 속임수를 부릴 정도로 장성했었었는데 좀 이상하죠? 아버지 대무신왕이 나 죽으면 얘를 다음 왕 시켜라 라는 게 태자를 정한다는 행위의 뜻인 건데 그래서 아들 해우를 대놓고 4대 왕으로 지목했는데 굳이 동생으로 틀어졌다. 근데 나라 사람들이 민중왕을 추대했다 그랬어요. 나라 사람들이라는 일련의 일파가 해우를 차기 왕으로 하겠다는 대무신왕의 뜻을 눌러 짓밟아 버리고
민중왕으로 틀은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또 굉장히 괴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삼국유사 고구려 4대 왕 민중왕은 3대 대무신왕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 해우가 민중왕의 형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삼국유사가 맞을 거면 이 동생 민중왕이 태자로 책봉까지 되었던 형 해우를 물리치고 지금 4대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건데 과연 삼국사기가 맞는 거냐 삼국유사가 맞는 거냐. 만일 삼국유사대로 동생인데 형 해우를 역전해서 왕 자리를 빼앗은 거면 이거는 쿠데타죠. 아까 민중왕을 전임 대무신왕의 태자 책봉 뜻에 반해서 옹립했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라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서 물리적 힘으로 이쪽 해우 쪽을 눌러버리고 왕 자리를 강탈한 겁니다. 삼국유사대로라면.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민중왕이 대무신왕의 형제, 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강탈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정상적으로는 무조건 태자 해우가 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그런데 해우한테 돌아갈 왕위를 빼앗은 혹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 옹립된 민중왕이 그렇게 오래 재위하질 못해요. 4,4년에 즉위했는데 4,8년에 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5대 왕이 됐느냐? 놀랍게도 여기 원래 왕이 되었어야 할 해우가 고구려 5대 왕 모본왕이 됩니다. 강탈을 했는데 해우를 처치하거나 그러진 않고 살아서 결국 해우가 왕이 되었어요. 이것도 묘하죠.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맏아들 해우이다. 민중왕이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 왕에 올랐다. 그런데 스타 라이벌 호동을 물리치고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이 해우 모본왕에 대해 기록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한국사기. 그런데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아 백성들이 그를 모본왕을 원망하였다. 폭군이었다 이거죠. 계속 보면 4,8년 10월 모본왕이 왕자 익을 왕태자로 삼았다. 지금 모본왕이 자신의 아들 익이라는 사람을 태자로 삼은 거죠. 4,9년 모본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의 요동태수가 은혜와 신의로 대접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49년 8월 모본왕이 국내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아까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백성이 원망만 하는 폭군이었다면서 그런데 굶주리는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주고 있어요. 좀 앞뒤가 맞지 않죠? 51년 모본왕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그리고 신하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으면 그를 활로 쏘아버렸다. 이제 폭군으로서의 실제 활동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괴이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국사기. 두로는 모본 사람으로 모본왕을 모시는 측근이었는데 자신이 모본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여 통곡을 하였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는 익명의 정체불명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 두로에게 대장부가 되어서 왜 울고나 있는 것이오? 옛 선인들이 말하길 나를 어루만져주면 임금이라고 하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원수라 하였소. 지금 임금 모본왕이 포악한 짓을 하며 사람을 죽이니 이는 임금이 아니라 백성의 원수인 것이오. 그대 두로. 그대가 지금 모본왕을 처치하시오. 지금 이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이 익명의 어떤 사람이 고구려 5대 임금 천신만고 끝에 겨우 왕이 된 해우 모본왕을 시야라고 두로에게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사람, 분명히 두로의 뒤에는 배경 세력이 있는 거죠. 모본왕의 제거를 원하는. 이에 두로가 칼을 몰래 품고 모본왕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모본왕이 두로를 당겨 앉게 하였다.
그때 두로가 칼을 빼내어 모본왕을 찔렀다. 결국 임금은 사망하고 그를 모본 언덕의 장사 지내 호를 모본왕이라 하였다. 지금 두로가 왕을 시해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건데, 근데 이 이후에 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왕을 시해했다 그러면 뭐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라거나 등등 무언가 후속 조치가 있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왕만 죽이고 역사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이때 두로의 뒤에서 모본왕 시해를 사주했던, 시켰던 인물 역시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누군가 시킨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완전히 베일에 쌓인 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급작스런 변고의 진상. 비록 역사는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우리는 추리를 해볼 수가 있죠. 단서를 통해서. 이런 경우 추리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딱 그게 있습니다. 일단 모본왕, 다음 왕이 누구고 그 곁에 누가 있는가? 일단 이걸 봐야 할 부분이겠죠. 아까 모본왕의 아들 익이 있었잖아요. 태자였는데 그럼 다음 왕은 이 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익이란 인물도 두로의 이 모본왕 시해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지금 왕이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동생 혹은 아들,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확실한 아들. 여기 이제 조카냐, 형이냐. 근데 이 모본왕 아들 익은 사라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고구려 제6대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태조대왕이에요. 이 태조대왕 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그 3, 4, 5는 대무신왕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6, 태조왕은 저 위에 그 2대왕, 유류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몽이라고 잘못 부르는 고구려 시조 추모의 아들 유리 다들 아시죠? 그 2대 유류왕 아들이 대무신왕인데 이 대무신왕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아버지인 유류왕의 아들 제사라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아들이 바로 6대 태조대왕입니다. 4대 민중왕을 3대 대무신왕 동생이라고 본다면 이렇게가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즉 대무신왕 아들 5대 모본왕은 시해당하고 모본왕의 아들 익은 사라지고 다음에 6대는 여기 제사의 아들 태조대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대왕이라는 호칭은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태조대왕은 삼국사기가 아예 태조대왕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차대왕, 신대왕 이렇게 가는데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국조왕이다 라고 태조대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조대왕의 등극 후 기록이 상당히 기이합니다. 이 전임 왕 모본왕의 갑작스러운 시해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후에 지배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삼국사기 태조대왕 혹은 국조왕의 이름은 궁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어수이며 유리왕의 아들 제사의 아들이다. 태조대왕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여 태후라는 호칭으로 그냥 부릅니다. 전임 모본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태자 익이 못나고 어리석어 나라를 맡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 궁을 환영하여 모본왕에 이어 다음 임금으로 세웠다. 원래대로라면 모본왕 다음에 당연히 왕 되었어야 할 태자 익을 밀어내고 나라 사람들이라는 세력이 지금 태조대왕을 힘으로 앉힌 겁니다. 두로에게 사주해 모본왕을 시하게 만든 이가 모본왕의 아들 태자마저 멍청하다고 내쫓고 지금 여기 제사의 아들 태조대왕을 무력으로 왕 만든 겁니다.
이때 이후로 태자익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건 명백한 쿠데타죠. 태조대왕은 즉 명백히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진짜 이상한 문제가 또 있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두로에게 모본왕 죽이라고 사주했던 그 어떤 사람이 이 쿠데타의 주인공이죠. 이 어떤 사람이 태조대왕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본왕 없애고 쿠데타 한 건데,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대체 누구냐? 한국 사기, 태조대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서 볼 수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재능이 몹시 뛰어났다. 그러나 모본왕이 사망하던 시기에 나이가 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태후, 부여사람 태후, 부여태후가 수렴 청정하였다. 지금 모본왕 사망 후 나라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태조대왕의 어머니 부여태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왜 기묘하냐면, 아니 왕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수렴 청정하는 거야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정말 몹시도 특이합니다. 삼국사기에 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태조대왕 초기에 전임 모본왕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모본왕의 태자 이기 불초하여 신하들이 태조대왕의 아버지 여기 제사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제사 자신이 늙었다 하여 아들에게 양보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태조대왕이 7살로 어려서 어머니가 수렴청정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이 부여태후의 남편, 즉 태조대왕의 아버지 제사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미 죽어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아들 뒤를 봐주면서 나라를 수렴청정 다스린다. 이런 거는 동서고금 흔히 있는 일이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밀어내고 어머니가 지금 정권을 휘둘렀다. 이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몹시도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제사가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늙어서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이 7살인데 제사 아들 태조대왕이. 근데 그 아버지가 나라 정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늙어서 부인한테 다 맡겼다. 늙어서 젊은 부인을 맞이하여 늦둥이를 낳은 거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이상한 건 지금 이 가계도를 보면 제사는 대무신왕 동생이죠. 따라서 제사가 대무신왕보다 나이가 많긴 어렵습니다. 지금 모본왕이 사망한 게 서기 53년. 그런데 삼국사기에 대무신왕이 서기 4년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다면 그 동생 제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년생보다 더 먼저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모본왕 사망 시기인 53년에 53 빼기 4, 그러니까 나이가 50대는 될 수가 없죠. 이 당시에 40대죠. 40대가 나라 정무도 못 맡을 정도로 늙어서 부인에게 다 떠넘겨야 할 나이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형 대무신왕이 나이가 또 좀 기묘합니다. 일단 삼국사기는 서기 4년에 태어났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14년에 11살이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전해인 서기 13년에 무휴 대무신왕이 고구려 사령관으로 숙적 부여왕 대소의 침략군을 맞아 격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11살 이전 해니까 10살이었다는 건데, 그때 고구려군 사령관이 되어서 그 강한 대소를 격파했다는 건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리고 삼국사기에 또 대무신왕 어머니가 다물국 송량의 딸 송씨다 라고 나오는데, 기원전 BC 17년 10월 대무신왕 어머니 율류왕의 왕비 송씨가 돌아가셨다. 이건 또 뭡니까? 어머니가 BC 17년에 돌아가셨으면 대무신왕도 반드시
BC 17년 이전에 태어났어야 하는 거죠.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AD 4년에 태어났었다는 항복사기 기록하고는 완전히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무신왕 출생 연도는 아까의 AD 4년생 설과 BC 17년 이전 생설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0살의 고구려군 사령관으로 부여 대군 격파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BC 17년 이전 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형인 대무신왕이 만일 BC 17년생이라고 가정하면 동생인 제사는 BC 16년생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아까 여기 모본왕 사망이 AD 53년이었으니까 이때 한 70세 정도 될 수는 있었겠네요. 이게 제사의 나이 거의 최대치죠. 만일 제사가 70세라고 하면 삼국사기에 노령이라 왕위를 못 맡겠다라고 했다는 기록도 일견 수긍은 가나. 근데 그렇다면 아들은 태조대왕은 63세에 나왔다는 거죠. 아까 그때가 태조대왕이 7살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63세라도 거뜬히 아들을 만들 정도면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상당히 건강한 것 아닙니까? 거의 현대인들 건강 못지않은 건데. 그리고 지금 나이 최대치가 70인 거죠. 실제로는 많은 쪽으로 간다고 해도 60대 정도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 60대쯤인데 나이가 많아서 정무조차 부인에게 다 위탁해야 할 정도였다. 왕이 못 된다 한들 실질적 실권, 권력까지 다 부인에게 넘겼어야 할 나이였나? 그게 엄연히 살아있으면서 불과 7년 전까지 아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체력이 좋았던 사람이 사실 이거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여기 모본왕이 죽고 나서 권력을 쥔 게 심지어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마저 밀어내고 지배권을 획득한 게 그 사람이 두로에게 모본왕 시해를 사주한 그 어떤 사람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제사의 부인 부여태후가 모본왕을 시해하고 살아있는 남편 제사마저 밀어내고 고구려를 차지한 것인 정황이 상당히 유력하죠. 지금 사실상 원샷 투킬한 거예요. 전임 모본왕은 시해, 남편 제사는 권력에서 추방 혹은 밀어냄. 이 행동대장 두로를 내세운 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원샷 투킬해서 고구려를 장악한 건 이 의문의 여성 역사에 부여 출신이라는 말만 달랑 기록되어 있는 부여태후다 라고 보이는 정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여태후가 무시무시한 게 7살 태조대왕의 즉위부터 초창기 재위기간, 즉 명목만 태조대왕 시기일 뿐 사실상 수렴청정하는 부여태후가 고구려를 다스린 그 시기. 그때 고구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한국사기 AD 55년 태조대왕 9살 때 2월 요서에 성 10개를 쌓아 한나라 병사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AD 56년 태조대왕 10살 때 7월 동옥절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국경을 개척하여 동으로는 창에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태조대왕이 아직 어린이인 9살 10살 이때에 나라를 휘두르던 부여태후가 요동도 아니고 더 나아간 요서에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동옥저 정벌 등등해서 고구려 영역을 확보했다. 라는 기록. 이거는 뭐 거의 정복군주죠. 이 정도면. 이때까지 삼국사기 기록도 태조대왕이 직접 뭘 했다. 이런 건 없어요. 고구려가 정복했다. 이러는 거지. 당연하겠죠. 나이가 어렸으니. 좀 전에 나온 정복과 적극적인 요소 방어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당시 지배자였던 부여태후 아래서 일어난 일이겠죠. 1. 전임왕 모본왕을 시해하고 2.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권력에서 밀어내고 내가 직접 고구려를 장악했으며 3. 이후 아직 어린 아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활발한 대외 정복 진출도 벌였다. 이 세 가지가 부여태후라는 사람이 한 일로 보이는 정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포스를 자랑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 부여태후,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일단 단서는 부여 출신이다라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또 추리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호동 왕자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동의 혈통을 보면 호동이 대무신왕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이었죠. 이 호동모 두 번째 부인은 삼국사기에 갈사왕의 손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동의 외가 갈사국, 이게 어디냐? 대무신왕이 전사시킨 부여왕 대소, 그 드라마 주몽 최대 빌런이었지 않습니까? 이 대소가 전 부여왕 금화의 맏아들인데 금화왕의 막내 아들이 또 있어서요. 삼국사기 금화의 막내 아들은 역사에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처음에 형 대소가 전사하자 금화 막내 아들은 장차 나라 부여가 망할 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자 100여 명을 데리고 압록곡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해두국 왕이 사냥을 나와 있었는데 금화 막내 아들이 이 해두국 왕을 죽이고 그의 백성을 빼앗아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 사람이 곧 갈사왕이다. 해두국이란 나라를 먹어서 갈사국이 되었다는 거고 이 갈사왕이란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대소의 형제죠. 즉 고구려 철천지 원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갈사왕 손녀가 갈사왕의 형 대소를 죽인 원수, 그러면 상식적으로 형제인 갈사왕의 철천지 원수이기도 할 대무신왕의 아들하고 이 사람 손녀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가 호동왕자. 참고로 예전 드라마 주몽에서 거기서 대소의 동생이 영포왕자라고 기억나실 텐데 당시 드라마 상에서는 이 갈사국을 세운 게 영포왕자로 나왔죠. 대소는 실존 인물의 실제 이름인데 영포는 가상의 이름이에요. 그냥 창작적으로 붙인 거고 영포왕자의 모델이 되었던 이 갈사왕의 손녀의 아들이 호동이다. 그러니까 호동왕자를 떠올리면서 영포왕자를 같이 떠올리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영포가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물론 이 갈사왕의 사료 기록은 갈사국 세웠다가 전부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 가상의 영포왕자가 했던 행동들은 모조리 픽션이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영포왕자 같은 개그 캐릭터는 아니었고 그래도 남의 나라를 빼앗아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만든 사람이니까 또 미리 부여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빠르게 알고 빠져나온 거니까 꽤 행동력 있고 눈치도 있는 제법 무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호동이 일단 두 번째 왕비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자이니 고구려 차기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아버지 대무신왕도 장남은 아니었고 이에 호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낭랑정벌인데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첫 번째 왕비 즉 세력에 의해 숙청을 당하죠. 그리고 호동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이 추 부여 태우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추측되는 모본왕 부여 출신 태우.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그 모본왕 어머니에 의해 죽임당한 호동이 이쪽 대소 갈사왕 계열이 호동의 외가잖아요. 금화, 대소, 갈사왕 즉 부여 정통 왕가 쪽 계보가 호동의 외가다. 이 첫 번째 왕비가 어디 출신인지는 기록에 없지만 이쪽 정통 부여계하고 강력히 대립했었다는 것은 이렇게 가계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 부여계 외가의 뉴스타 호동을 처참하게 죽게 만든 이 첫 번째 왕비와 그 아들 모본왕에 대해 정통 부여계 파벌인 부여태우가 복수를 해준 것인가? 호동왕자의 한을 복수한 것인가? 대무신왕이 결국 아들 호동을 안 믿고 이 첫 번째 왕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호동이 죽게 된 건데 대무신왕 본인은 정통 부여파 최대의 수장이었던 대소를 전사시킨 안티 정통 부여의 선봉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통 부여파의 혈통이 외가로 흐르고 있는 호동보다도 첫 번째 왕비의 손을 들어줬던 것일 가능성이 있죠. 대무신왕이 워낙 힘이 셌던 사람이라서 호동 등 이쪽 고구려 내 구 정통 부여파 사람들은 일단 깨갱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호동도 자결을 한 거고. 그렇지만 이 구 정통 부여파들이 야금야금 고구려로 상당히 많이 넘어왔다는 기록은 우리가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기 대무신왕 5년차 AD 22년자 기록 신비로운 말 거루가 부여의 말 백피를 거느리고 왔다. 7월 부여왕의 사촌 동생이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투항해 오니 대무신왕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했다. 여기 연나 좀 기억해 주세요. 부여왕의 사촌 동생 즉 구 부여 왕족 계파가 연나로 갔다. 그리고 요 갈사국에서는 갈사왕 손녀를 대무신왕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구 정통 부여파들이 대무신왕은 정통 부여파의 최고 수장을 없앴고 또 고구려의 시조 추모도 정통 부여파인 대소와의 갈등 끝에 고구려를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구 정통 부여파들이 이후 계속 고구려로 야금야금 넘어왔다는 겁니다. 삼국 사기 2대 유리왕 시절인 AD 9년 부여왕 대소가 아직 살아있을 때 보낸 서신 동명왕 추모가 우리 부여 신하들을 이곳 고구려로 도망하도록 유인하였다 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고구려가 초창기 나라의 기틀을 잡으면서 구 부여파들을 상당히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구축했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부여가 워낙 역사와 전통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선진적 문물 기술 이런 게 있는 나라였을 테니까 하여 고구려도 그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고구려 내에서 구 부여파들의 세가 야금야금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을 것이라는 정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나중엔 그 부여파들에서 호동왕자라는 뉴 아이돌 스타를 내세워서 고구려 왕까지도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라는 시도를 했으나 일평생을 부여 왕족하고 사투를 벌려온 대무신왕은 도저히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 테죠. 호동을 앞세운 그들의 시도는 그래서 끝내 호동의 비참한 죽음으로 1차 좌절이 되었으나 와신상담보다 더 세력을 키운 구부여파는 희대의 역을 부여태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쳐 자신들을 1차 좌절시켰던 그 대무신왕의 아들 모본왕을 시해하고 대무신왕의 형제인 남편 제사마저 밀어낸 후 부여태후가 제2의 호동왕자라고 할 수 있는 태조대왕을 왕으로 세운 후 본인이 직접 수렴 참정 아예 자기가 나라 실권을 다 장악했다. 그리고 태조대왕은 국조왕이라고도 불리고 태조, 국조 이런 호칭은 보통 나라를 시작하는 군주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잖아요. 안티 정통 부여적 성격도 있었던 이전 고구려 지배자, 추모, 대무신왕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구정통 부여계가 제대로 옹립한 최초의 고구려왕. 그래서 태조, 국조라는 호칭이 태조대왕에게 붙여진 것은 아니냐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호동왕자는 태조대왕의 선배의 격이죠. 주식회사 부여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아이돌 호동, 두 번째 아이돌 태조대왕. 반면 모본왕은 주식회사 안티부여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이었으나 이쪽 부여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사장 부여태후에 의해 처참하게 시해되었다 라는 것이 되는 건가? 물론 가설입니다.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놓고 여러가지 정황 모본왕의 이상한 시해 이후 부여태후가 희한하게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자기가 권력을 쥔다던가 그리고 이전에 정통 부역의 외가를 둔 호동이 이쪽한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음을 강요당한다던가 등등 이렇게 가계도를 놓고 분석해보면 그러한 추론도 한번 나와볼 수 있는 거죠.
이 호동을 죽게 만든 첫 번째 왕비는 역사에 천하의 악한 왕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심 가득한 착한 청년 호동을 이상하게 음해해서 나한테 음행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호동을 자결하게 만든 대악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대악인 왕비의 아들 모본왕 역시도 역사에 천하 대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삼국사기 모본왕 2년차 AD 49년 8월 모본왕이 국내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렇게 안하 무인 천하 대폭군이 배고픈 백성 구제는 왜 하나? 폭군치고는 희한한 폭군이죠. 과연 대무신왕 첫 번째 왕비 그리고 모본왕은 정말로 사악한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태조대왕의 이 이상한 등극 이후 고구려를 장악하게 된 구부역의 파벌들이 실시한 역사 왜곡의 희생양이었을까? 그런데 이 설은 반론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반박도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이 태조대왕이 삼국사기 태조대왕 25년차 기록 10월 부여사신이 와서 뿔 셋 달린 사슴과 토끼를 바쳤다. 태조대왕이 상서로운 것이라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태조대왕이 굉장히 부유하고 사이가 좋죠. 이걸 보면 오히려 아까의 그 설을 지지하는 내용이에요. 53년자 기록 정월 부여사신이 와서 호랑이를 바쳤는데 길이가 이랬으며 털 색깔이 매우 이랬다. 이것도 사이 좋죠. 부유하고 태조대왕. 69년차 기록 10월 태조대왕이 부여에 행차하여 태우묘에 제사를 지내고 곤궁왕 백성들을 위문하였다. 이거는 지금 심지어 태조대왕이 본인이 직접 무려 부여를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너무나 부여랑 사이가 좋다는 기록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가서 태우묘에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이 태우묘가 어머니 부여태우의 묘일 텐데, 지금 어머니 부여태우는 그 무려 자기가 고구려로 넘어온 사람이었음에도 내 묘만은 고향 부여에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부여에 안장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태조대왕이 어머니 부여태우 라인대로 구부여계의 아이돌 스타가 아니냐 이런 정황처럼 보이는데, 문제의 반론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삼국사기 11월 태조대왕이 부여로부터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태조대왕이 동생 수성으로 하여금 병사와 국정의 일을 통괄하게 하였다. 지금 갔다 오고 나서 태조대왕이 동생 수성이라는 인물에게 나라의 권력, 정권을 다 넘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권 이양하고 나서 부여하고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12월 임금이 마한과 예맥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병사 20,000명을 거느리고 한나라와 힘을 합쳐 맞고 싸우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지금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태조대왕, 고구려하고 부여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권이 수성에게 넘어가고 나서는 갑자기 부여가 고구려를 강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임금 태조대왕이 부여하고 붙었다는 식으로 읽히는데, 근데 그 전 부분에 바로 병사와 국정의 일은 다 수성에게 넘겼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임금 태조대왕이 직접 원정하지? 이것도 좀 묘한 부분이에요. 완전히 뒤로 빠졌다. 실권 실무는 다 놓았다. 라고 하면서 원정을 간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때 병력을 거느리고 나가서 부여랑 충돌한 건 동생 수성이 아닐까? 왜? 병력 실권 다 넘겼다며.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태조대왕이 진짜 부여랑 붙은 거면 태조대왕이 친부여파의 수장이었다는 좀 전에 그 가설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반박도 나오는 건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 말년에 태조대왕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동생 수성이 바로 다음 왕 고구려 7대 왕 차대왕이거든요. 형이 살아있을 때 형 태조대왕 밀어내고 실권을 잡았는데,
근데 묘하게도 이 차대왕 역시도 나중에 쿠데타를 당합니다. 삼국사기 서기 165년 10월 연나의 조이 명림답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임금 차대왕을 시해하였다. 연나. 근데 아까 연나 잠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삼국사기 대무신왕 5년차 때 기록 7월 부여 왕의 사촌동생이 만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투항해 오니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했다. 부여 왕의 사촌동생 구정통 부여 왕족계가 와서 가게 되었던 곳이 바로 연나였죠. 그 연나의 명림답부가 지금 부여태후가 왕을 만들었던 태조대왕을 밀어내고 정권 잡았던 수성 차대왕을 죽이고 왕을 다시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부여 출신 태후가 앉힌 왕이 태조대왕. 그런데 그 태조대왕을 밀어낸 게 수성 차대왕. 그런데 그 차대왕을 다시 또 없애고 또 밀어낸 게 이전에 부여왕 사촌동생이 와서 자리 잡았던 연나의 세력과 명림답부. 이게 순전히 우연이라면 참으로 기이한 우연이죠. 부여라는 나라 그리고 부여인들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부여의 중추를 잃었던 그들이 오랜 세월 가져왔던 세, 힘, 네트워크, 문물, 기술 등등 나라로서의 부여는 이후 약해지지만 그들 구부여 왕족계의 사람들은 계속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남아 은밀하게 맹활약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가설. 물론 가설일 뿐입니다. 이걸 절대적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설들 중 재미있는 것 하나를 소개드린 것에 불과하고 진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